자, 기초이론과정 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물 3페이지 하단 보세요. 3페이지 하단 보시면 46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 부분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분류한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를 기준하는 겁니다. 토지를 기준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은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절대량을 늘리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참 절대량을 늘리는 걸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 경제적 공급이다.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이 용도를 향상시켜서 의미한다. 결국 이용의 전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대상하는 겁니까? 자, 토지를 대상하는 겁니다. 자,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만 대상한다 생각하시고, 자, 토지의 절대량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늘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 그랬지요.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사실 물리적 공급이 뭐냐니까 절대량을 늘리는 거죠. 토지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배웠죠? 토지는 부증성이란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어떤지 이 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다.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뭐 때문이신가?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예요. 참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배웠죠.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가 뭡니까? 후보지. 자, 이행이 진행 토지가 어때? 이행지다라는 겁니다. 어때? 자, 후보지, 이행지 들어본 적 있죠? 이 점 들어본 적만 있으면 지금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이행도 가능하더라. 이래서 이 용도는 향상시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자,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시험 단골맨이에요. 물론 지난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죠. 다시 한번 비교합시다.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부증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과 경제 공급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급선 그려봤죠? 네, 자, Y축은 관행적으로 가격으로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X축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P Q 좌표 평면상에서 먼저 가격이 P0입니다. P0일 때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Q0다.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럼 P0와 Q0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급 법칙을 배웠어요. 공급 법칙은 뭡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만 아무리 가격이 상승한다 해도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부증성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의 절대량은 Q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게. 그럼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이와 같은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처럼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죠. 참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이처럼 가격이 상승에 불구하고 토지의 절대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에 불구하고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처럼 가격이 상승에 불구하고 자, 공급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신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도 저희들이 뭐 잠시 또 배우시겠지만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옷가게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야. 옷을 잡아당겨 보지요. 이때 옷이 많이 늘어나면 뭡니까? 탄력적. 옷이 적게 늘어나면 비탄력적. 전혀 옷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참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때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면 옷이 많이 늘어나는 셈이죠. 탄력적. 공급량이 적게 증가하면 옷이 적게 늘어난다. 비탄력적.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량이 전혀 변화 없으니까 어때? 옷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결국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의 모습이다.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을 그려볼 수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P0일 때 토지의 공급량은 Q0다. 그럼 P0와 Q0 연결해서 이 점 찍어볼 수 있겠죠?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왜? 경제적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가격이 P1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P1과 Q1 연결시켜서 자,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더라.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이 같은 모습의 공급선이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이 공급선이 결국 뭡니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토지의 경제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경제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경제 공급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관해서 최근에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었지요. 자,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다양성 특성이에요. 우하향하는 공급선을 지니게 된다. OX, X 잘못된 거죠? 자,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토지의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험은 또 이 부분이 나왔죠. 자, 보세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또 지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뭘 기준으로? 토지를 기준해서 말씀했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자, 부증성이란 특성을 이야기 드리면서 자, 이 내용도 말씀드렸죠.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라는 겁니다. 이때 공유수면 쉽게 뭡니까? 바다 생각 잘했죠.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자, 이 택지도 물리적인 절대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 그랬죠? 없다. 그래서 공인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절대 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만 이용의 전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인수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이 자체는 물리적 공급일까요? 경제적 공급일까요? 그렇죠. 경제적 공급이다. 자, 이용의 전환이 이루어졌죠?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프린트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3페이지 맨 하단 보세요. 자, 46번입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킨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토지의 자연적성인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것입니까?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47번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를 하는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킨 것, 즉 이용의 전환을 말한다는 겁니다. 토지의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이처럼 용도의 다양성 이로해서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선이다. 자, 이는 어떤 것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프린트물 통해서 또 한 번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48번 내용입니다. 48번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자, 수요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자,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이걸 그림한 게 바로 공급 곡선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공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다. 이는 뭡니까? 수직의 모습이 되겠죠? 이 같은 건 다 예외예요. 예외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수요 곡선, 공급선 모두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 사이의 관계다라는 이처럼 가격과 양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좌표 평면상에 수요선, 공급선을 동시에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관행적으로 Y축에는 가격을 설정한다. P. 그리고 X축에는 양이 되겠죠. Q. 그럼 P와 Q. 좌표 평면상에서 수요선은 어떻습니까? 우하향한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처럼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렇지 우리가 편의상 이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수요선은 기호로 D 이렇게 변환됐죠. 디맨드 커브라 그래서 D 이렇게 변환했습니다. 다음 공급선입니다. 공급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의 형태죠. 즉 우상향하는 곡선의 이도 편의상 우리가 직선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공급선은 서플라이 커브다. 기호로 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편의상 직선으로 나타냈죠. 우하향하는 수요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가격이 P1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P1이란 가격 하에서
가에서 수요량과 공량 크기를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어때? 수요성과 만나는 점에서의 양이 된다. 이 크기가 되겠죠.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수요성과 만나는 점에서의 양이다. 그래서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P1이란 가격하에서 공급량은요. 공성과 만나는 점에서 양이 되겠다. 그래서 이 크기가 공급량이 되겠다. 그럼 잘 보세요.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란 이야기예요. 이 크기 결국은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P1이란 가격에서는 어떤지 이처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 같은 시장의 상태를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수요가 넘쳐난다 해서 이 같은 시장 상태를 우리가 초과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라는 것은 이럴 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1이라는 가격에서는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공급량 더 많죠? 그래서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결국 어때? 사곤삼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곤삼이 많으면 할수록 가격은 어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2라는 가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2라는 가격하에서 역시 우리도 수요량 공략 크기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P2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수요성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니까 이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P2라는 가격에서 공급량입니다. 이는 공성과 만난 점에서의 양이 되겠지요.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P2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다. 그럼 P2라는 가격에서는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요량은 이 크기였죠?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다. 결국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2라는 가격하에서는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시장의 상태를 우리가 볼 것인가? 공급이 넘쳐난다 해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다. 그럼 결국은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결국 어때? 853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853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어때? 떨어진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보세요. 초과 수요는 어떤 상태입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다음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납니다. 초과 공급은 어떤 상태입니까?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은 상황이지요.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결국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시장에서는 이 과정 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은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면 이때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요 공급자
모두가 만족을 하게 된다. 자, 이와 같은 시장의 상태를 우리 어때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에서 균형은 이루어지게 된다. 선이 우리 이제 균형 조건을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이 바로 이제 균형 조건이다 생각하시고, 균형 조건은 수요량 공급량이 같았을 때란 이야기예요. 이게 균형 조건이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요량은 QD. 자, Q는 양이죠. D는 수요다. 그래서 수요량은 QD. 자, 공급량은 QS입니다. S. Q는 양이죠. S는 공급. 그래서 QD와 QS가 같았을 때 이때가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다시 보세요.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균형 조건이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다. 자, QD와 QS가 같았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자, 균형은 어디서 이렇게 제가 살펴봅시다. 바로 수요 곡선과 공선이 자, 교차는 이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차는 이 점에서 즉 만난 점 이 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점에서는 자, 수요량도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공급량도 이 크기가 되겠다. 결국 자 보세요. 이 점에서는 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때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 바로 이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균형 또는 우리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자, 균형은 어디서 됩니까? 수요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즉 수요선 공급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균형 하에서 가격이 있죠.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가 되겠죠.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신가?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 이런 의미에서 균형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앞으로 균형 가격은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다는 겁니다. 사실 가격은 뭡니까? P죠. P 그리고 균형이다 이러면서 균형 가격은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있다.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크기가 되겠네요. 이 크기. 자, 이 크기를 가르쳐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 거래량이다. 자, 균형에서 거래량이다. 그래서 자, 이 크기를 가르쳐서 우리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다른 말로 균형 수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수급은 뭡니까?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다. 그래서 균형 수급량이다 표현하고 줄여서 이거 어때? 균형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가 뭡니까? 바로 균형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균형 거래량이다 이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이분도 우리끼리 약속하자는 이야기예요. 약속인데 균형 거래량은 기호로 Q 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양이죠. 균형에서 Q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수요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점. 자, 이 점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우리 균형 또는 균형점이란다. 그래서 균형해서 가격을 균형 가격, 이제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란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균형의 형성 원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물 4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수요는 뭘 얘기합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경우가 되겠지요. 가격 또는 임료를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초과 공급은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겠지요. 이때는 가격 또는 임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결국 수요량 공급량이 같아져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가 되며 이는 수요자 및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여
다른 가격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다. 이를 뭐랍니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이제 수요 곡선과 공선이 어때? 교차는 이 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선과 공선이 교차는 이 점을 우리가 균형 또는 균형점이란다는 겁니다. 이때 균형 조건이 바로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다. 그래서 기호로 표현하면 QD와 QS가 어때? 같았을 때. 이때가 균형 조건이다는 겁니다. 다음 균형점에서의 이처럼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어때? 균형 가격이란다. 자,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균형량 다양하게 표현되겠죠? 지금 우리는 균형 거래량 이 표현을 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8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예제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자, 본 예제에서는 뭘 보란 이야기예요? 자, 균형 임대료. 자, 그리고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처럼 임대료 나오면 편의상 어떻습니까? 가격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떤 상태의 가격입니까? 자, 보세요. 균형 가격은 어떤 가격이에요? 바로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라는 거죠. 그럼 균형이 이런 조건이 뭡니까? 바로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자, 일단 이제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첫 번째 칸입니다. 첫 번째 칸은 자, 수요량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칸은 이제 자,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100이지요. 100 단위 생략합니다. 자,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80이네요. 80. 이때 월 임대료가 자, 2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요. 2만 원이다. 그럼 자, 첫 번째 칸 이걸 봅시다. 첫 번째 보면 수요량은 100이고요. 공량은 80이다. 그럼 결국 수요량이 공량보다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시장 상태를 우리가 뭡니까?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럼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날 때 당연히 가격 또는 임료 때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료는 2만 원보다는 어때? 더 상승할 것이다. 이 사실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 보시면 수요량은 어때? 60. 공급량은 어때? 80이에요. 자, 이때 임대료가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주어져 있죠. 그럼 자, 세 번째 칸 열어보니까 수요량은 60인데 공급량은 어때? 80이다. 그럼 이때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죠? 이 같은 시장 상태를 뭐랍니까? 초과 공급이란다는 겁니다. 그럼 초과면 당연히 가격 또는 임료는 하락하겠지요. 그래서 10만 원보다는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내로 보니까 2만 원보다는 상승하고 10만 원보다는 하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수요량이 얼마입니까? 80. 공급량도 얼마입니까? 80. 이때 임대료가 얼마예요? 6만 원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칸 보니까 수요량 공급량이 같네요.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때가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균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균형이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균형 임대료는 6만 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얼마 될까요? 당연히 8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보세요. 균형 가격이 이사를 주시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6만 원이죠. 6만 원. 이때 이 크기가 수요량이고 이 크기가 공급량이다. 그럼 이 크기가 결국은 얼마란 이야기예요? 80이다. 그 이야기지요. 80이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자, 이 크기가 수요량이고 이 크기가 공급량으로서 균형에서는 수요량 공급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크기는 어때? 당연히 같다라는 거지요.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얼마입니까? 80이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80이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자, 균형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6만 원이 되겠고 균형 거래량은 8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 이분도 자, 이렇게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하면 자 가격 또는 임대료는 상승한다. 이만보다는 상승할 것이고 초공급 현상하면 가격 또는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10만 원보다는 하락한다. 그래서 결국은 6만 원 여기 있을 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형 임대료는 6만 원.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80.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렸고, 자,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수요랑 공급량이 같아지는 자, 이때가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수요랑 공급량 같아지는 이때가 균형이다. 그럼 균형 임대료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6만 원이다. 바로 찾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8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어때? 빨리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다음 탄력성에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사실 탄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에서 자, 과거에는 탄력성 관련돼서도 출제가 많이 안 되었어요. 왜? 워낙 어렵던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탄력성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논하지 않으면 하지만 수용급 이론을 배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생활에서도 탄력성이 많이 응용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될 정책론이라든지 뭐 평가론 등에서 탄력성 관련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개념 정도는 반드시 기초이론 과정에서도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탄력성이다. 자, 이 표현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자,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에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자극을 주니까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 반응의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탄력성 관련 사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조금 더 예를 한번 들어드렸죠. 그런데 옷가에서 옷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옷을 어때? 잡아당겨 본다는 겁니다. 그럼 옷이 어때? 늘어나겠지요. 옷을 잡아당기는 게 바로 뭡니까? 원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옷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과, 반응의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옷이 많이 늘으면 뭐로 표현합니까? 탄력적이다. 옷이 적게 나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사례 봅시다. 내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진 공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공이 튀어 올라오겠죠. 그럼 땅으로 떨어뜨린 건 뭡니까? 원인, 자극이 되어 있고 튀어 올라오는 건 결과, 반응의 정도가 따라서 공이 많이 튀어 올라오면 뭡니까? 탄력적. 적게 들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 이제 수요공과 연계시켜서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그럼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변하겠지요. 또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하면 당해제와의 공급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보세요. 이처럼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를 어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원인이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죠. 결과는 뭡니까?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원인은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문제 되겠죠. 그래서 결과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와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원인은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죠. 그럼 원인이 가격이니까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다음 결과는 뭡니까? 당해자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문제지요. 따라서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원인이 당해자의 가격이지요. 가격이 변했을 때 따라서 일 가격 탄력성이란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도 결과 여기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걸 측정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당해자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걸 측정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처럼 자, 가격 탄력성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득이 변합니다. 그럼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소득은 어때?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래서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해 볼 수가 있더라. 그럼 자, 원인이 뭡니까? 바로 소득이 변했을 때죠. 변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문제 되겠습니다. 원인이 소득이니까 이는 어때? 소득 탄력성이다 할 수 있겠죠. 결과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그래서 소득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를 측정 개념이 바로 뭡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자, A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B 재화의 자,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자, 이걸 측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A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B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까 측정해 봅시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때는 이제 자, A 재화 그리고 B 재화 두 재화의 관계가 되겠지요. 두 재화의 관계다.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인이 뭡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다. 결과는 뭡니까?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A 재화, B 재화 두 재화의 연관성이다. 이러면서 두 재화가 어때? 교차 크로스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러면서 이거서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고 결과가 수요량이 얼마나 이걸 묻는 거죠. 따라서 이를 어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결국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다른 한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탄력성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면서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탄력성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결과 여기까지 포함해서 구체로 저희들이 다루게 된 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처럼 네 가지를 다루게 된다. 그래서 수요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다. 그리고 공급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를 다루게 된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부분부터 더 구체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저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수요의 가격성은 자 보세요.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까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해자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자와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자, 잘 보세요. 가격이 1원 변했을 때입니까? 1% 변했을 때입니까? 1% 변했을 때. 가격이 자,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네요. 결국은 자, 수요량이 얼마나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양적인 지표요, 질적인 지표요. 그렇죠? 양적인 지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지표다 이런 의미에서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여기 보세요. 우선 탄력성, 자,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잖아요. 모두가 자, 수요량 또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니까 양적인 지표 되겠죠? 그래서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시험은 한번 이걸 말 바꾸겠죠. 정성적 지표다 이렇게 말 바꾸겠어요. 이는 어때? 잘못된 표현이다. 양적인 지표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정량적 지표다. 자, 사실 뭐 질적인 지표는 정성적 지표가 되겠는데 자, 탄력성은 모두가 어때? 양적인 지표죠? 그래서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타성은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수요의 가타성을 측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이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탄력성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자, 공식은 우리가 만들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들어버리자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서 어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또 암기할 공식이 워낙 많습니다. 다 어때?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항상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는데 자, 여기가 분모가 되겠고 여기가 분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지 워낙 오래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분모가 어디고 분자가 어딘지 이것도 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아래쪽이 분모고 위쪽이 분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래쪽이 어머니고 위쪽이 아들이다. 요즘은요. 자식들이 어때? 상전. 그래서 어머니 위에 자식이 있다. 이 생각하시고 어머니 아들이 있다. 이 생각하시고 아래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성을 우리가 시험할 때는 항상 분모는 뭡니까? 원인입니다. 원인. 자, 분자는 어때? 결과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식을 만들어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바로 가격이 1% 변했을 때죠. 이게 뭡니까? 원인 어디 옵니까? 분모 값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래쪽에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모 값 원인이 뭡니까? 가격의 변화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1% 변했을 때죠. 1% 있으니까 율적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의 변화율이다. 다음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을 이 문제죠. 결과는 분자값이다. 그래서 분자는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 법칙이었죠.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방향이 반대네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수요의 가타성은 사실 어때? 마이너스 값이에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값이다. 그렇지만 수요의 가타성만큼은 플러스 값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취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수의 가타성 이 자체가 어때?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앞에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어때? 플러스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자체를 어때? 아예 무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탈성 이만큼은 이제 플러스 값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처럼 분모 분자의 관계했을 때 분모 분자의 관계했을 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 자, 먼저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분모 분자의 관계했을 때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처럼 무엇에 대한 이 표현 자체가 결국은 분모 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표현될 때는 뭘 먼저 읽어야 될 것인가? 원인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원인이 먼저 나오고 다음은 어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자,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분모값이죠. 결과는 뭡니까? 분자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지난 시험에 또 답이 됐던 내용이에요. 답이 된 내용인데, 자, 수요의 특성, 자, 이 공식을 통해서 묻는 건 아니었어요. 자, 다른 공식을 통해서 묻는 내용이었지요. 그렇지만 역시 분모 분자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왜냐면 항상 이제 뭐부터 분모부터 읽고 분자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요. 그렇죠? 지난 시험에서는 물론 다른 공식이었지만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 말한다. 자,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를 말한다. OX. X 잘못된 거지요. 이런 걸 또 출제하고 답으로 만들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기초론 과정이니까 읽는 것부터 또 하나씩 연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셔야 된다. 자, 다시 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자, 분모 분자 형이니까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는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자, 무엇에 대한 무엇이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떻게 내렸어요?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수의 같아서도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5가지 유형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5가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이걸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은 경우가 있겠지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격이 10%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량 변화율도 얼마입니까? 10%가 되겠죠. 다만 가격이 하라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크기를 보는 겁니다. 크기 10% 이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처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라면 가격이 어때? 11%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11%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이 가격이 한 단위 변하니까 수요량도 어때? 한 단위 반응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다면 단위마다 반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것인가?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위 탄력적일 때 탄력의 값을 한번 측정을 해봅시다. 탄력 값은 어떨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다. 영어 첫 글자도 해줘. 주로 기호로 때 E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타성이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EP 이렇게 표현. P가 가격이죠. EP 표현해야 되고 또 구분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니까 어때? ED 공급의 가타성 공급이니까 어때? ES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인컴 그래서 E의 I 인컴 첫 글자 써 I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두 재화라는 이야기예요. 두 재화. 그래서 두 재화의 관계니까 E의 이처럼 A, B다 또는 E의 X, Y다. 참 두 재화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항상 한글로 나오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 기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한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여기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네요. 같으면 절대값 기준으로 얼마가 됩니까? 1이 되겠죠? 1이 된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값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자,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더 큰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은 자, 10%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은 어때? 50% 증가하더라. 이런 케이스가 되겠지요. 자, 이때는 자 보세요. 가격은 10% 변했는데 수요량은 어때? 50%나 변하더란 얘기. 어때?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어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마치 자, 옷을 잡아당겼을 때 옷이 어때?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때를 뭐라 합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탄력적 탄력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 자, 지금 가격 변화율 이거보다 수요량 변화율 이 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 그럼 당연히 절대값 기준은 어때? 1보다 커진다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탄력 값은 1보다 어때? 더 크다는 걸 1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다라는 이야기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은 10% 하락했습니다. 하락인데 수요량은 어때? 5%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는 자,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못합니까? 민감하지 못하다. 즉 둔감하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민감했을 땐 뭡니까? 탄력적. 그럼 민감하다니까 어때?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옷을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겨 옷이 어때? 적게 늘어나더라. 이때 뭐라 그랬어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비탄력 경우 탄력성의 값을 측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가격 변화를 여기에 비해서 수렴율 이 값이 더 적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연히 절대값 기준으로 자 어때? 분자값이 더 적으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어때?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케이스예요. 네 번째 케이스는 자 우리 이래서 합시다. 가격이 10% 하락했어요. 10%인데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늘어버린다. 그럼 자 우리 간단하게 자 이 같은 P0 Q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가격이 자 P0에서 P1으로 이처럼 가격이 조금 하락했어요. 하락인데 수요량은 어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당연히 수평의 모습이 된다. 수익선이 수평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 보니까 가격에 딱 달라붙어 있네요. 가격에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에서는 이때 가격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가격 변화율이 0이라는 이야기는 가격에 조금만 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늘어버린다. 그럼 자 보세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클 때를 우리가 뭐랬습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표현인데 가격이 조금만 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한다 해서 이때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완전 탄력적이다. 근데 탄력 값은 얼마가 될 것인가? 자 보세요. 가격 변화를 이 값이 어때?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어때? 무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가격이 10% 하락했으면 10%인데 수요량은 어때?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변화 없더라. 그럼 보세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으면 우리가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수요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마치 어때? 옷을 잡아당기는데 전혀 옷이 어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를 뭐라 그러신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자 이때 탄력 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수렴 변화율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어떤지 자 수의 가타수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도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는 이야기들 뭐랍니까? 단위
비탄력적이란다. 자, 탄력값은 1이 되겠지요. 자,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서 탄력적이다. 이때 탄력값은 1보다 크다는 이야기지요. 다음, 자,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이 적게 변한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다. 둔감하다. 이러면서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탄력값은 1보다 작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야,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가격이 조금은 아래도 수요량한테 무한대로 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완전 탄력돼서 탄력값은 어때? 무한대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전혀 없다는,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때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다. 그래서 탄력값은 얼마 됩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도 학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수요의 하타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이건 뭡니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은 경우란 이야기예요. 이때 탄력값은 1이 되겠다. 다음, 탄력되는 이야기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는 겁니다. 탄력값은 1보다 커지겠죠. 비탄력적이다. 이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결국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수의 가타값은 1보다 작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이땐 뭡니까?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예, 자, 수의 가타값은 뭐가 되어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타스 값은 어때? 0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 수의 가타스도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0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죠. 자, 0에서부터 자, 1을 지나서 무한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때 1일 때 뭐라 했습니까?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했죠. 예, 이때는 어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적이다. 이때는 가격 변화율보다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다. 무한되면 뭡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보다 작습니다. 이때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변화했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적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0이면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때? 0인 경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이제 수요의 하타성이 탄력적이다. 비탄을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 기준 얼마입니까? 1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자, 수요의 가격 타성이다. 이걸 배우는데 이건 자,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이냐 이걸 판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탄력적 비탄에서 판단하기 위함인데 구분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에요.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통해서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인지 비탄인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탄력적 비탄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입니까? 1이다.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그러죠. 결국 이 재화의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냐 비탄 판단에서는 뭘 활용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 49번에 소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어떻게 변됩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우리는 절대값 기준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나타내는 어때? 정량적 지표라고 했지요. 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자,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인다냐? 어떻게 인다냐? 항상 분모가 먼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말한다. 수요의 가타성 유형도
5가지로 구분된다. 우리 5가지 이야기 드렸네요. 자, 수요의 가타수합은 어때? 0에서부터 자, 무한대까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의 첫 번째 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네, 동그라미 1번은 바로 이 내용이죠. 가격 변화율과 수량의 변화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어때?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란다. 탄력합은 1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경우가 되겠지요. 이때는 탄력적이다. 탄력합은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3번.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은 경우 이때를 뭐라 합니까? 비탄력적이란다. 탄력합은 1보다 작다라는 이야기예요. 동그라미 4번. 가격 변화율이 0인 경우 이때는 어때? 완전 탄력적이다 변하지요. 네, 탄력합은 어때? 무한대. 다음 동그라미 2번. 수요량의 변화율이 0인 경우 이때를 어때? 완전 비탄력적이란다. 탄력합은 얼마입니까? 0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튼 탄력성의 값에 보이는 자 수요의 가격성의 값에 보이는 0에서부터 무한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제 1 기준에서 1보다 크면 어때?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란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예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계산 문제인데 아주 평이한 내용이에요. 자, 어느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의 수요의 가타성은 결국은 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라. 그럼 우리는 수요의 가타성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원인은 분모값이다. 가격의 변화율. 결과는 분자값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다만 절대값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가격이 5% 하락했다 그랬죠. 그럼 가격 변화는 얼마입니까? 5%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자, 수요량이 7% 증가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입니까? 7% 증가다. 자, 이처럼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로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값이다. 절대값이니까 방향성 의미였겠죠. 그러나 항상 방향성 표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은 5분의 7이네요. 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5분의 7이니까 7 나누기 5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4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1.4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자, 수의 가타성이 1.4네요. 자, 그럼 이 재화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어때? 자, 1.4 1번 크니까 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이 내용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가격은 5% 변했어요. 자, 수요량은 7% 변했어요. 그럼 어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이 더 크죠? 양이 많이 변하니까 어때? 탄력적이다.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여기까지는 다 정리됐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성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